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 롤스, 20세기 존 롤스까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치는 뭐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마르크스는 어떻게 했냐? 억압과 착취로. 막스 베버는 어떻게 했냐? 합법적 권한으로. 존 롤스는 어떻게 했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행위가 곧 정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발전해왔죠. 그런데 이런 대가들의 경우를 내가 쭉 훑어보면서 문명사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뭐 이 대가들의 이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가 21세기적 정치다. 인간의 존엄성,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것. 이것이 정치라고 나는 정의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정치인은 환경 조직을, 환경 조건을 개선하는 사람이에요. 더 좋은 환경 조건을 만들어야 하지만 법사위원장, 지난번에 법사위원장 난리 부리고 뭐 이렇게 수박들이 모여서 그냥 그거 제대로 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정의를, 기존에 쓰던 개념이라도 새롭게 정의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와 시스템, 환경 조건을 정비하라는 것은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 조건을 바꾸면 따라서 인간이 자기가 해야 할 행위 방식을 바꾼단 말이에요.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개혁이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정치란 무엇인가? 헌법의 존재 목적은 국정의 가이드라인, 국정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세 차원에서 헌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헌법은 첫 번째, 헌법이 있는 목적과 내용이 뭐냐. 이 차원에서 보자면 가장 큰 거죠. 강제력을, 국가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제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국토 안보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 등등 각 분야를 모두 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금 더 한 차원 낮추면 구조와 시스템 차원에서 헌법의 존재 목적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국정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국정 플랫폼이라는 게 다노 경영체제라고 내가 강의할 때 늘 쓰던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 가정이든 또는 그 시민단체든 간에 다노 경영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거야.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 Organization.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조와 시스템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또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맨 마지막 차원에서 헌법적 존재 목적이 뭐냐. 과정과 절차의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라는 거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국가는 정당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타이엔슈타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박원석이든 김준일이든 너무 무식해서 우리 시민들의 지적 수준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토론에 나와서 뭐라고 떠드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 사람 뭐 맨날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정치판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애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헌법의 존재 목적은 정치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치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되는 게 새롭게.
이거보다 더 나은 정의가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됩니다. 나는 이것이 마땅한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의 존재 목적은 정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치를 민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를 민주화하고 사법을 민주화하고 교육을 민주화하고 국토를 민주화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부문에서 민주화가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본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 기본사회는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거란 말이지, 이게. 헌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이 뒤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위헌 상태가 있는 겁니다. 박원석이 알았어? 김준희 알았나? 이런 놈들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개수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혁명과 같은 겁니다. 내가 건민례를 시작하면서 이것은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건 혁명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왜? 엔초 트라베르소가 쓴 이 혁명의 지성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언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유강은 선생이 번역한 겁니다. 유강은 선생은 이런 그 번역을 많이 하신 분이라 유강은 선생이 번역한 건 내가 대부분 다 이게 훑어보고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봐야지 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레온 트로츠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우리에게 혁명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민중이 자신들의 운명을 둘러싼 통치의 영역에 강제로 들어가는 역사다. 이것이 혁명의 역사라는 거야. 유럽은 혁명을 거듭한 역사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 문명사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혁명을 하지 못했어요. 인류를 지도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이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혁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낸 바에 의하면 그것은 기득권자들의 억압과 착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뚫고 우리는 혁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건민내 네트워크도 그 혁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겁니다. 삶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한나 아렌트 평전에서 쓴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체주의 기원의 마지막 문단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역사에서 모든 끝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내포한다는 진실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작은 가능성이자 끝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메시지다. 시작은 하나의 역사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이 지닌 최고의 능력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다름없다. 시작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시작하라는 거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시작하라는 거야. 아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시작이 있고 나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나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말이야. 무엇을 위해서 시작했냐고? 인간을 위해서 시작한 거야. 시작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새로운 탄생이 있을 때마다 생겨난다. 새로운 탄생은 바로 인간의 탄생이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이야.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시작하란 말이야. 윤석열 정부의 기원은 어디에 있었는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 기원은 어디에 있었는가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한나 아렌트는 그것을 생각해내서 그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이 위대한 책을 써낸 거예요. 약 880페이지가 돼요. 9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 책을 쓰면서 발견했던 것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즉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독일어로는 verlassenheit라면서 외롭게 버려진 것, 내꼰져 둔 것, 방치된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에게 전체주의 운동에 참여하도록 선동했죠. 아직도 친일 매국 세력이 있는 것은 그들의 정신세계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진 상태, 고립된 상태, 방치된 인간들이 자신들이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전체주의 사상에 불과한 친일 사관에 내몰린 겁니다. 전체주의 사상의 핵심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어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지금 그런 외롭고 버려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음습한 곳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바퀴벌레처럼 서서히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주의적인 행동을 가능케 했던 세력이 바로 문재인과 친문 세력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 내에, 친문 세력들은 재임 기간 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저 버려진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짓과 진실이 무엇이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 바퀴벌레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죠.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불법과 비리가 연루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면직시키고 해임시켜야 할 사람인데 법에서 2년 임기를 정해줬다고? 그래서 그들을 놔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오늘의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인과관계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개혁해야 될 때 개혁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왜 그랬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다시 보여줍니다.